3. 이튿날. 어서 일어나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내가 건넌방 창으로 달아와서 깨우는 바람에 듣기는 그제야 우뚝 일어나 앉았다. 어제 늦은 게로구나. 그래, 오늘 떠나니? 모친은 들어오면서 말을 건다. 아들이 떠난다니까 보러 온 것이었다. 봐서 내일 떠나지요. 듣기는 일었으며 하품 섞인 소리로 대답을 한다. 아내도 뒤따라 들어가서 불이 나게 자리를 개어 얹는다. 안방 식구는 내다보지도 않는다. 안방 식구란 덕기의 서조모 식구다. 말하자면 서시어머니가 안방에 계실 터이나 덕기의 모친은 건너가 보려고도 안 하고, 또 나이 어린 서시어머니는 조를 차려서 들어와 보려니 하고 버티고 앉았는지 내다보지도 않는다. 서시어머니가 안방 차지를 한 지가 5년, 따라서 덕기의 부모가 따로 나간 지도 5년이다. 자기보다도 5살이나 아래인 서시어머니하고 한솥밥은 먹기 싫었다. 싫기는 피차 일반이다. 부자간에도 역시 그랬다. 노영감은 손주는 귀해도 아들은 못마땅했다. 게다가 귀한 젊은 첩을 들이한치다니 아들 식구는 밀어냈던 것이다. 피차에 남편도 했던 것이다. 70당년의 첩의 몸에서 고명딸, 막내딸을 낳았다. 지금 4살, 이름은 귀순이다. 덕기의 부모가 따로 날 때 중학교에 다니던 덕기도 물론 부모를 따라 나섰다. 그러나 중학교 4년 때에 장가를 들자 반년 전 부모 앞에서 지내다가 이 할아버지의 집으로 옮아왔다. 어머니는 내놓으려고 아니하였다. 색시의 친정에서도 젊은 서시조모 밑에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나 조부의 은명을 거역하는 수는 없었다. 조부의 은명은 시조모의 은명이다. 시조모가 만만한 어린 내외를 데려다 두고 휘두르며 부려먹기에도 알맞고, 또 한 가지는 나이 먹은 며느리, 눈 안 맞는 며느리를 고독하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손주 내외를 떼어놓자는 것이었다. 그래도 노영감으로서는 손주 내외가 귀여워서 데려온 것일지 모른다. 또 덕기도 저 아버지보다는 조부에게 따랐던 것이다. 게다가 재산이 아직도 조부의 수중에 있고 단돈 한 푼이라도 조부가 차를 하는 터여 있어 이 차는 치러주거나 뒤를 대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부가 차를 하는 터이라 조부의 뜻을 맞추어야 하겠다는 따짐도 있었다. 혼인한 이듬해는 건넌방에서도 아이 우는 소리가 나게 되었다. 첫 아들이었다. 집안에 경사났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입으로만이었다. 서조모는 소견이 좁았다. 보고 배운 것이 없었다. 공연히 건넌방 아이, 정손자를 시기하는 것이었다. 4살짜리 할머니와 3살 먹은 손주가 자라갈수록 손이 맞아서 일을 일으키고 어른 싸움을 벌어집게 하는 것이다. 정조부가 간혹 건넌방 아이를 좀 안아주면 안방 마마의 눈기가 가로채지는 것이었다. 노영감도 불공평하자는 것이 아니나 몸이 괴로웠다. 결국에는 자기 딸이 귀엽고 젊은 첩에게로 쏠리구만. 아버지 계세요? 덕기는 마루로 나와서 또 한 번 커다랗게 하품을 하고 방에다 대고 물었다. 부친에게 길 떠나는 문안을 갈 생각이다. 몰라. 사랑에 계신지 나가셨는지. 모친의 대답은 냉담했다. 원체 이 중늙은이 내외는 이름만 걸린 내외였다. 식사도 사랑, 잠도 사랑, 세수까지도 사랑해서 내다가 하는 것이었다. 남편의 코빼기도 못 보는 날이 많다. 그래도 남 보기에는 그리 의가 좋지 않은 것 같지도 않다. 금따위다 말이 도무지 없기 때문이다. 그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하기 때문에 세속일에 대범하고 초연해서 그런지, 돌을 닦아서 여인에게는 근접을 안 하느라고 그런지, 어쨌든 40에 한둘 넘은 이 중년 부인은 얼굴을 잊어버리게 된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었다. 이 애는 어디 갔니? 모친은 손주 새끼의 얼굴이 보고 싶은 것이다. 업고 나갔어요. 사랑 마당에서 노는지요? 하고 어린 며느리는 안방 애 보는 년을 불러내어서 나가보라고 이른다. 예, 사랑에 나가건 영감님께 화계동 마님께서 오셨다고 여쭈어라. 며느리는 안방 아이를 업고 마루로 내려가는 계집애 년에게 소곤소곤 일렀다. 자기 시어머니가 시할아버지께 문안 드릴 기회를 만들자는 생각이다. 노영감이 곧 들어왔다. 며느리가 그리 급히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온종일 할 일이 없어서 하루에도 몇십 번씩 들락날락 하는 것이 유일한 소일인데, 성미가 급해서 듣기가 무섭게 들어온 것이다.
사랑문에서부터 기침을 칵 하는 소리에 건넌방에서 며느리가 나왔다. 며느리를 쳐다보고는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마루 끝에서 일본 자리옷을 입고 세수를 하다가 일어서는 손자를 보고 무슨 옷을 저렇게 해가래 입었니? 하고 웃음 한번 쏜 뒤에 어제는 어디를 갔다가 몇 시에 들어왔단 말이냐? 하고 역정을 낸다. 몇 시에 들어온 것은 오늘 아침에 벌써 안방 마마의 보고로 알고 있으면서 묻는 것이다. 덕기는 물 묻은 얼굴로 가만히 비껴섰을 수밖에 없었다. 영감이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며느리도 따라 들어가서 절을 했다. 비로소 시서모와 대면을 했다. 별거 없지? 영감이 출입이 별로 없고 며느리도 이 집에를 여간한 일이 아니면 오기를 싫어하니까 시아버지 문 안에 한 달에 한 번도 될까 말까다. 내일 모레 제사까지 묵고 갈 테냐? 며느리는 천만의외의 소리를 시아버지에게 들었다. 잠자코 섰을 뿐이다. 생각해보니 모레가 바로 시할아버지 제사. 이 영감은 친기인 것을 깜빡 잊어버렸던 것이다. 급한 일 없거든 왔다 갔다 하느니 아주 묵으려무나 어린 것들만 맡겨두어도 안 될 것이고 하니 며느리 입에서는 네 소리가 좀처럼 안 나왔다. 시아버지는 못마땅했다. 그럼 좀 있어서 차려주어야지. 나 혼자서는 어린 것을 데리고 이 짧은 해에 한 옆에 모로 앉았던 젊은 시스모가 비로소 말참견을 했다. 어린 것들에게만 내 맡겨둘 수 없다는 영감의 말이 며느리 앞에서 자기에게 모욕이나 준 것 같아 못마땅했던 것이다.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여전히 입을 봉하고 섰다. 첫째 그 반말이 싫었다. 마주 반말을 해도 좋으나 그래도 믿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 분하다. 첨노릇은 할지언정 원 바닥이 있고 얌전하다면서 소대상을 차리니 말인가? 무슨 장한 제사를 차린다고 엄두를 못 내는 것이람? 어린애 핑계를 하니 아이 기르는 사람은 제사도 못 지내든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너희는 예수교인지 난장인지 한다고 조상 봉제사도 개떡같이 알더라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막무가내하다. 며느리가 끝끝내 잠자코 섰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연년이 제사 지낼 때마다 부자간의 충돌이 생기는 것을 생각하고 주름살 많은 얼굴이 밝은 상기가 되며 취미는 화를 참는다. 며느리는 좀 쓴뜩하였으나 뭐라고 입을 벌릴 수는 없었다. 그래, 너도 이제는 천조학쟁이가 되었니? 내가 죽은 뒤에는 어떤 년놈이 물 한 방울 떠놓겠니? 시아버지 은성은 점점 더 높아갔다. 수원집, 시서모는 수원태생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수원집은 영감이 며느리 꾸짖는 것을 보고 까닭 없이 시원했다. 며느리가 무엇라고 말대답이나 한마디 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아니에요. 제 떠나는 것도 보고 아주 제사까지 치르고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럴 생각으로 왔어요. 며느리의 말이 의외로 온순해지니까 영감은 도리어 김이 빠진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적이 풀렸다. 그러나 수원집은 마치 불구경 나갔다가 연기만 모락모락 나고 그만두는 것을 보고 돌아올 때와 같은 섭섭하고 싱거운 생각이 들었다. 예수교 아니라 예수교보다 더한 것을 믿기로 그래 조상 제사, 부모 제사 지내는 게 뭐에 틀린단 말이냐? 예수는 아버지를 모른다더라마는 어쨌든 예수도 부모가 있었기에 태어나지 않았겠니? 듣기야 잘 들어두어라 하고 영감은 마루편으로 소리를 치고 나서 또 밤낮 듣는 잔소리를 꺼낸다. 예수교 논례는 자주 하여 주위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느낌이 담겨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교 논례 뒤따라서 아들의 논례를 한참 늘어놓고 나서는 덕기야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수건질을 하고 섰는 손주를 불렀다. 네 하고 건너왔다. 그 일복 좀 벗어버리라. 사람이 외관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지 하고 우선 꾸지람을 한 뒤에 너도 제사 지내고서 떠나거라 하고 엄명을 하였다. 덕기는 조부가 부친에게 대하여 육장줄로 친 듯이 꾸지람을 하는 것이 듣기 싫었다. 누구 편은 더 들고 누구 편은 덜 드는 것이 아니지만 조부의 결혼 잔소리, 그거나마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예수교 논례에는 시비는 하여간에 이제는 머리가 띵했다. 1년에 몇 차례씩 되는 제사 때면 한층 심한 것이다. 더구나 자기 만하님 제사, 즉 덕기에게는 조모 제사요, 부친에게는 친기가 되지만 그때가 되면 연년이 난가가 되는 것이다.
애미도 모르는 자식. 이 소리가 사랑으로 안으로 들락거리는 노 영감의 입에서 몇십 번, 몇백 번이나 나오는지 파제산날 저녁 때나 되어서 눈에 띄는 사람이 없어져야 안정이 되는 것이었다. 대체는 영감마님이 의는 퍽 좋으셨던 게야. 젊은 옆에 애들이 수원집 들어보라고 짓궂이 이런 소리를 하면 듣기 못치는 내외분의 의가 좋으셨기나 했기에 혼쭐나게 얌전하고 유명짱 그런 아드님을 낳으셨지 하고 자기 남편을 비웃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친은 끝끝내 자기 어머님 제사 참여를 안 하고 영감님 분별로 듣기 모자와 일가에서 모여드는 동학렬끼리만 지내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 제사에 또 한 가지 겹치는 것은 수원집이 까닭도 없이 방구석에만 쪽치고 들어앉아서 꽈리 주둥이가 되어 아이들만 덜볶는 것이었다. 옆에 애들은 그 꼴이 미워서 잔치집처럼 깔깔대고 법석을 하면서도 영감님이 친기보다도 마님 제사는 더 위하신다는 둥, 나도 죽어서 영감의 손으로 이런 제사를 받아보았으면 원이 없겠다는 둥, 마님 홀령이 오늘은 안방에 드셔서 편히 쉬시고 가시겠다는 둥 하는 소리를 수원집 턱 밑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밤새도록 떠드는 것이었다. 듣기는 조부에게 제사에 참여하고 가라는 분부를 듣고 사흘이나 물러 떠나면 학교가 늦겠다고는 생각하였으나 그리 해로울 것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우선 어제 갔던 바카스, 경애, 주부, 병화, 오뎅 접시가 머리에 한꺼번에 떠올랐다. 조부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조부의 쓰고 앉은 안경알이 눈에 어른거릴 뿐이었다. 오늘 바카스에 다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머리에 떠올랐다. 어제 왔던 그런 좋지 못한 친구하고 어울려 밤늦도록 나다니지 말라는 훈계가 끝나자 듣기 모자는 겨우 안방에서 풀려서 건너방으로 건너왔다. 듣기는 밥상을 받고 화롯가에 담배를 피워 물고 가만히 앉은 노인은 모친을 바라보고는 또다시 어제 만난 경의 생각이 났다. 어머니는 대관절 그 일을 하시나? 하신다면 그 당시에 어째을꼬? 그러나 대관절 어떻게 되어서 언제 헤어지고 말았는고? 분명히 소생, 내게는 누이 동생이나 곱빼기도 보지 못한 고마울 것도 없는 누이 동생이 하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듣기는 혓바닥이 알라리 헤어지고 머릿속에서 그저 지진이 나는 것 같은 것을 참고 물마리를 정신없이 퍼넣으며 혼자 생각을 하였다. 어머니께 여쭈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모친에게 묻기가 너무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알듯 모르든 가엾은 생각이 나서 그만두리라고 돌려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 같은 일을 누이에게 물어보나 하고 공연히 갑갑증이 났다. 부친에게 직통되고 묻는 수도 없고 집안에서도 물어볼 사람이 없다. 시급히 알아봐야 할 일은 아니건만 그래도 궁금했다. 부친의 친구를 찾아가서 물으면 알리라 하는 생각이 들자 물어봄직한 사람을 속으로 골라보았다. 몇 사람 머리에 떠오르기도 하나 부친은 혼자만 속에 넣어두는 일생의 비밀일 터인데 섣부른 짓을 하다가 덧들여내게 되면 큰일이라고 이것도 돌려 생각을 했다. 교회 속 일이니만큼 그리고 아직도 부친이 교회의 신임도 받고 그 사회 속에서는 그래도 웬만큼 알려져 있는 만큼 부친의 전비는 어쨌든지 명예를 위하여 함부로는 발설 못할 일이었다. 이 전비는 이전에 저지른 잘못입니다. 그러나 부친을 위하는 마음이 생길수록 이상하게도 한옆에서 부친을 미워하는 마음이 머리를 들었다. 부자의 정리보다도 부친에게 대한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없는 불쾌한 감정이 불현듯이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혹은 그와 같은 정도로 옆에 앉았는 모친과 경애가 가엾이 생각되었다.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경애가 낳은 딸, 보지 못한 그 누이 동생, 그리고 자기 남매까지 불행하고 척은이 생각되었다. 부친이 그리 잘난 인물은 못 되더라도 인격적으로 아들에게만이라도 숭배를 받았던들 얼마나 자기는 행복했을까. 듣기는 자기 부친에게 인격적으로 경의를 표할 수 없는 것을 몹시 괴로워했다. 그랬다면 서로 부친이 자기에게 냉정하더라도 자기가 진심으로 섬겨보고 싶었다. 할아버지께서 이해가 없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버지만 그러시지 않아도 어머니도 행복이시고 우리도 행복이었을 것이다. 경애도 제대로 올곧게 제 운명, 제 갈 길을 찾아 나갔을 것이 아닌가. 이번 양력 설을 쇠고는 23살이 된 그다.
세상의 못된 물이 들지 않고 지각도 들 만큼 들어갈 때다. 어머니, 요새도 아버지께서 약주 잡수세요? 덕기는 숭늉을 천천히 마시다 말고 옆으로 앉아 모친을 쳐다보았다. 누가 아니? 약주를 잡수던 기생방해를 가든 하고 모친은 핀잔을 주다가 자기 말이 너무 물풍스러운 것을 뉘우친 듯이 술상보아 내오라는 말씀이 없으니 안 잡수는 게지 하고 다시 웃는 낯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모친의 나중 말도 덕기에게는 부친을 비웃는 말로밖에 안 들렸다. 아버지께서 잡수는 걱정은 말고 당신이나 주의를 해요. 시어머니와 핫도불 곁에서 윗목에 쪼그리고 앉았던 아내가 오금을 박았다. 잔소리 마라 하고 핀잔을 주고 덕기는 담배를 들고 가만히 화롯불에 꾹꾹 눌러 붙였다. 너도 술 먹니? 하고 모친은 얼마쯤 놀란 듯이 아들을 돌려다 본다. 어제도 곤드레 만들어가 되어서 오밤중이나 들어왔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행여 무얼할까 보아 얼른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는 상을 번쩍 들고 나가버렸다. 내력 술이니까 하는 수가 없지만 벌써부터 술을 배워야 되겠니? 모친은 가볍게 나무라 두었다. 친구에게 끌려서 부득이 몇 잔 먹고 취하나요? 하지만 하고 덕기가 말을 끊으니까 모친은 뒷말을 기다리고 앉았다가 너 아버지 말이냐? 너 아버지가 그저 그런 이로 돌리려니와 하고 말을 미리 받는다. 글쎄 금주선전신문인가 무엇인가 글이나 쓰시지 말았으면 좋지 않아요? 도무지 교회도 나와버리시고 그런데 간섭을 마셨으면 좋을 게 아니에요. 밤 10시까지는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10시가 지나면 술집으로 여기저기 갈 때 안 갈 때 돌아다니시니 그러면 세상이 모르나요? 언제든지 알리고 말 것이요. 그것도 거기다가 목숨을 매달고 서양 사람의 돈푼이나 얻어먹어야 살 형편이면 모르겠지만 덕기는 일진의 병화가 세문 밖 냉동 근처의 좋지 못한 술집에서 자기 부친을 분명히 만나보았다고 시냐 넋이야 하며 듣기 싫은 소리를 줄줄대던 것을 생각하며 분에 못 견디겠다는 듯이 이런 소리를 조용조용히 하였다. 그런 소리를 왜 날들어 하니? 너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소리든 시원스럽게 하렴 하고 모친은 핀잔을 주었다. 그러니 어머니도 너 그러면 그러지 하고 남남끼리 하듯 하시지 말고 지성껏 아버지를 받들고 그렇게 못하시게 하시면 자연히 아버지 신상이나 집안꼴이나 나아지지 않아요? 덕기는 이런 말을 하려다가 참아버렸다. 말은 그쳤다. 모자는 담배만 피우고 싸운 사람들 같이 가만히 앉았다. 중문간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난다. 모친은 앞창을 열고 내다보며 추운데 어디를 이렇게 싸지르는 거냐? 하고 애년을 나무라고 나서 우지 마라 하고 어른다. 며느리가 얼른 가서 우는 아이를 받아 안고 들어왔다. 할머니가 손을 내밀어 보았으나 아이는 어머니 겨드랑이만 파고 울음을 거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할머니께 안녕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애미는 나무라면서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젖통이를 내놓기가 부끄러운지 머뭇머뭇하니까 어서 젖을 물리렴 하고 시어머니는 그래도 귀한 손주 새끼를 넘겨다 본다. 어린애는 젖을 물자 눈을 감아버린다. 잠이 와서 그러는구나. 새벽같이 깨어서 바스락거리니까요. 고식도 더 말할 게 없는 사람처럼 다시는 입을 안 벌렸다. 이 건넌방의 아이 보는 계집 애녀는 세 식구가 잠잠히 앉았는 것을 보고 심심해서 스르르 마루로 나가버렸다.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말을 꺼냈다. 이 주위에 얼마나 고생이냐? 손등에 얼음이 들었구나 하며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앉아 며느리의 새빨간 두 손을 바라보며 눈을 찌푸렸다. 그저 그렇지요. 며느리는 예사롭게 대답을 하며 쌍긋 웃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썰어막히고 모른 척하니? 그럼요. 하고 어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다정한 말에 눈물이 걸성걸성해진다. 밤낮 그 아이 하나도 온종일 헤어나지 못하고 방문 밖에나 나오시나요? 하고 하소연을 한다. 계집애 년도? 네. 행남 것은 새로 들어왔다더니 어떠냐? 밥이나 지조만은 온지 얼마 안 된 것이 능글능글하게 얼레발을 치고 안방에만 들락날락거리고 가관이지요. 지시는 누가 했는데?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께서 사랑해서 데리고 들어오셔서
오늘부터 두게 된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사랑 손님이 지시한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안 됐구나. 뭐요? 아니 글쎄 말이다. 안방에만 기인한 듯이 달라붙어 버리면 어디 중간에 너만 괴롭지 않겠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동정에 감격해서인지 제 고생이 서러워서인지 고개를 숙이고 콧물을 훌쩍거린다. 어리다고 하속배라도 넘볼 것이요. 윗사람이라고 그 모양이니? 너희 고생도 다 안다. 내가 너희들만 데리고 있으면야 낸들 무슨 걱정이 되고 무슨 불평이 있겠니? 그것도 모두 내 팔자 소관이니까. 시어머니는 이런 소리도 하였다. 이 부인은 예수 교인이 아닌지라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 않고 내 팔자 소관이라고 한다. 듣기는 더 듣고 앉았기가 싫어서 벌떡 일어났다.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핀잔을 주려다가 모친 앞이라 참아버렸다. 듣기는 사람으로 나오면서 혼자 한숨을 쉬었다. 집안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고 싶었다. 사랑 맷돌 위에는 고무신 경제화가 너댓편래 놓여있다. 할아버지의 그 쌀쌀한 규모로 사랑에도 욕심먹은 지주사 한 사람 외에는 군식구를 두지 않건만 그래도 놀 데 없고 먹을 것 없는 노인들은 모여드는 것이었다. 듣기는 제 방으로 들어가 누우면서 지금 안에서 듣던 말을 생각해 보았다. 지체 보아서 한다고 할아버지가 야단치고 얻어맞긴 아내요. 또 그것도 처음에는 좋다가 일본 갈 때쯤은 싫은 정도 났던 아내이구만. 시 서조모 앞에서 남편도 없는 동안에 고생하는 생각을 하면 가엾기도 했다. 사실 소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구식 가정에서 자라났기에 이 속에서 배겨 있지 요새의 신여성 같았으면야 풍파가 나도 몇 번 났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신지식 없다고 싫어하던 것이 이제는 도리어 잘 되었다고도 생각하였다. 듣기도 제사까지 지내고 가라고 했다. 듣기는 분명한 조부의 이런 목소리를 들은 법하다. 꿈이 아니었던가 하며 소스라쳐 깨어 눈을 떠보니 머리맡 창에 볕이 쨍쨍이 비친 것이 어느덧 저녁 때가 된 것 같다. 벌써 새로 3시가 넘었다. 아침 먹고 나오는 길로 따뜻한 데 누웠으려니까 잠이 푹푹 왔던 것이다. 어쨌든 머리를 쳐더니 이제는 거뜬하고 몸도 풀린 것 같다. 너희 쳐도 묵으라고 하였더만 모레는 너도 들를 테냐? 들르면 뭘 하느냐마는 조보의 못마땅히 하는 어떻게 들으면 말을 만들어 보려고 짓궂이 비꼬는 강강한 어투가 또 들린다. 듣기는 부친이 왔나 보다 하고 가만히 유리구멍으로 내다보았다. 수달빛 깃을댄 검정 외투를 입은 훌쭉한 뒷모양이 뜰을 격하여 툇마루 앞에 보이고 조부는 창을 열고 내다보고 앉았다. 듣기는 일어서려다가 조부가 문을 닫은 뒤에 나가리라 하고 주저앉았다. 저야 오지요마는 듣기는 붙으실 게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애는 그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날짜를 대서 하루밖에 보내야지요? 이것이 부친의 소리다. 부친은 가냘프고 신경질적인 체격 보아서는 목소리라든지 느리게 하는 어조가 퍽 딴판인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 급히 죄어지지 않는 느린 말투는 퍽 젊었을 때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예수교 속에서 얻은 수양인가 보다고 듣기는 생각했다. 거기에다 비하면 조보의 목소리와 어투는 자기 생긴 것과 같이 몹시 신경질적이요 강강하였다. 그보다 더한 일이라니? 시비를 차리는 사람이 저편의 말끝을 잡은 것만 다행히 하는 듯이 조부의 목소리는 긴장되었다. 부친은 잠자코 선는 모양이다. 계집 자식이 붙드는 게 그보다도 더한 일이냐? 애비가 숨을 몬다면 그보다 더한 일이냐? 왜 불가능한 일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똑같이 부드럽고 똑같이 1분간에 50마디밖에 안 되는 듯한 말소리다. 그러나 노영감은 아들의 그 말소리가 주근주근히 고를 올리는 것 같이 들려서 더 못마땅하였다. 그래, 무에 어쨌단 말이냐? 애미애비 제사도 모르는 놈이 당장 숨을 몬다기로 눈 하나 깜짝이나 할 터이냐? 그런 놈을 공부는 시키면 뭘 하니? 영감은 입에 물려든 담뱃대로 재떨이를 땅땅 친다. 방 안에 좌우로 늘어앉은 노인축들은 두 손을 썩썩 비비며 꾸벅꾸벅 조는 사람처럼 고개들을 파묻고 앉았을 뿐이다. 이 사람들은 주인 영감의 말이 꼭 옳은지 안 옳은지 뚜렷이 판단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일리 있다고들 생각했다. 종교가 달라서 제사 안 지낸다고 반드시 부모의 임종까지 안 하리라고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의 말을 들으면 그도 그래? 하는 생각을 노인들은 하였으나 그래도 제사 안 지낸다고 야단치는 점만은 주인 영감이 옳다고 속으로들 시비를 가리는 것이었다. 무슨 잔소리를 그래도 뻔뻔히 서서 하는 것이냐. 어서 가거라. 너희 자식도 너 따위를 만들 작정이냐? 듣기는 내가 기르고 내가 공부를 시키는 터이다. 너는 낳았다 뿐이지 너희 손으로 밥 한 술이나 먹이고 학비 한 푼이나 떼어주었니? 내가 아무르면 너만큼 못 가르쳐 놓겠니? 잔소리 말고 어서 가거라. 도덕이니 박이니 구원이니 하면서 제 자식 하나 못 가르치는 놈이 입으로만 허울 좋은 소리를 떠들면 세상이 잘 될 듯 싶으냐? 이것도 이 영감의 입에서 한두 번 들은 말이 아니나 옳은 말이라고 노인들은 생각하였다. 영감 고정하시죠. 영감 말씀이 저저히 옳으신 말씀이지만 저 사람도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려니까 그런 거요. 원체 예수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 참여만 안 한다는 것이지 어디 누가 반대를 하는 건가요? 저녁 때가 되어서 사람이 비어 식구가 줄면 술상이 나올까 하고 배를 축이고 앉았던 제일 연장되는 노인 한 분이 중재를 하는 것이었다. 듣기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아랫방으로 나왔다. 오늘 가배하려고 했어요. 글피 좀 떠날까 봅니다. 듣기는 부친 앞에 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시죠 하고 재촉을 했다. 부친은 잠자코 아들을 바라보다가 모자를 벗고 방 안에다 대고 인사를 한 뒤에 안으로는 안 들르고 대문편으로 나가버렸다. 조부가 창문을 우다닥 닫자 듣기는 안으로 들어갔다. 올 적마다 조부에게 꾸중만 맞고 안에도 들르거나 말거나 하고 훌쩍 가버리는 부친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듣기는 민망한 생각이 들었다. 자기 부친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남의 없는 위선자거나 악인은 아니다. 이 세상 사람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한돈도 못 되는 한 푼 내외의 차이밖에 없건만 부친이 어떤 동기로였던지 어떤 동기라기보다도 20, 30년 전 시대의 신청년이 봉건사회를 뒷발길로 차버리고 나서려고 허비적거릴 때에 누구나 그리했던 것과 같이 그도 젊은 지사로 나섰던 것이요. 또 그러느라면 정치적으로는 길이 막힌 그들이 모여드는 교단 아래 밀려가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 오늘날의 종교생활의 첫 출발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만일 그가 요새 말로 자기 청산을 하고 어떤 시기에 거기에서 발을 빼냈더라면 그가 사상적으로도 더 새로운 시대가 나오게 되었을 것이요. 실생활에 있어서도 자기의 성격대로 순조로운 길을 나가는 동시에 그러한 위선적 이중생활이나 이중성격 속에서 헤매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기분을 이해치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현실상 앞에 눈이 어두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살아온 시대상과 너희의 시대상의 귀일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너희 사상과 내 사상이 합치되는 소위 제3제국을 바라는 것이다. 너희들은 한 걸음 나아갔고 나는 그만큼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 시대에도 또 한 걸음을 다시 나아가면 그때는 내 시대 사상, 즉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어떠한 일부분이라도 필요하게 될지 누가 아니? 나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찾는다. 이번에 듣기가 돌아와서 부친과 병화의 이야기를 듣다가 사회사상 문제와 실제 운동 문제까지 화제가 돌아갔을 때 듣기가 부친에게 종교를 내던지라고 하니까 이와 같은 대답을 했던 것이다. 듣기는 부친의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역시 구습상 부친에게 반대할 수도 없고 또 제주제에 길게 논란할 수도 없는 터여서 그만두었다. 그뿐 아니라 부친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현대사상 경향이나 사회 현상에 대하여 아주 어둡고 무관심한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한 것이 반갑기도 하고 부자간의 이런 토론은 처음이었으나 그로 말미암아 부친과 자기 사이가 좀 가까워진 것 같은 기쁜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웃고만 말았지만 어쨌든 부친은 봉건시대에서 지금 시대로 건너오는 외나무 다리의 중턱에 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마치 집안에서도 조부와 듣기 자신의 중간에 끼어서 조부 편이 될 수도 없고 아들인 듣기 자신의 편도 못 되는 것과 같은 어지중간에 선 사람이라고 새삼스러이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만큼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는 자기의 사상 내용으로나 가장 불완전한 빈민기에 있는 처지인 것이 사실이다. 듣기는 부친에 대하여 다소 이러한 이해가 있으므로 가다가다 반감이 불끈 치밀다가도 한편으로는 가엾은 생각,
동정하는 마음이 나는 것이었다. 안으로 들어온 덕기는 제 방에서 어젯밤에 들어와 벗어건 양복을 주섬주섬 갈아입었다. 웬셈인지 오늘은 더욱이 사랑에 나가서 혼자 우뚝이 앉았기도 매겁고 안에 들어와서 고식이 마주 앉아 안방 놀래나 부친 놀래를 하고들 있는 것을 듣기도 싫었다. 저녁도 안 먹고 지금 어디를 가니? 모치는 나무라듯이 물었다. 잠깐 바람 쏘이고 들어와요. 아버지 뵈러 가지 않니? 아버지는 지금 다녀가셨는데요. 응? 모치는 놀라는 소리를 하다가 입을 꼭 다물고 말았다. 자기가 와 있어서 아내는 안 들러갔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럼 아내 어쩌면 좀 안 들어오시고 그대로 가셨어요? 아내도 섭섭한 듯이 시어머니 대신에 묻는다. 바쁘시니까 그런 게지 하고 덕기는 핀잔을 주었다. 덕기는 잔소리를 길게 늘어놓기가 싫어서 그런 것이지만 모치는 속으로 아들도 못마땅했다. 너도 네 아비 편만 드는구나 하는 야속한 생각으로 어머니 그런데 오늘 묵고 가세요? 덕기는 다시 온유한 낯빛으로 물었다. 그럼 어쩌니 나는 40을 먹어도 호된 70살이다. 모치는 이렇게 자탄을 하다가 나간 길에 화계동 집에 가서 자기가 묵는 말을 하고 누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 4. 하숙집. 글쎄 갈 새가 있으려고요? 아무쪼록 가겠습니다마는 누구든지 보내십시오 그래요? 덕기는 정처가 있어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화계동 막바지까지 가기가 싫어서 이렇게 일러놓고 나오면서 지갑 속에 든 돈 요량을 해보았다. 그것은 아직 노비와 학비를 충분히 타지 않았기 때문에 병화의 밥값 한 달치를 주기는 어려웠다. 진고기를 올라가서 무엇나 사볼까? 꼭 무엇이 살 게 있는 것이 아니나 돈푼 있는 사람의 버릇으로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떠날 줄 아는데 병화가 어찌 안 들렀나? 하는 생각을 하니 어제 취중에 병화들의 밥값을 해가지고 하숙으로 감하고 약속을 하지는 않았나? 기억이 몽롱했다. 덕기는 지나가는 전차에 뛰어올랐다. 서대문에서 내려서 몇 번이나 물어 홍파동에까지 와가지고 수첩을 꺼내보고 이 골목 저 골목 뺑뺑 돌아야 양의 창자다. 서울서 20년을 자랐건만 이런 동네는 처음 와보았다. 1시간 턱이나 휘 더듬어서 짧은 해가 뉘어 넘어갈 때나 되어서 바위 위에 메롱 매달린 일각대문 앞에 와서 딱 서게 되었다. 이 동네를 휘 더듬는 동안에는 이런 집도 많이 보았지만 그래도 하숙이라 하니 웬만한 집인 줄 알았다. 덕기는 참 정말 이런 집은 처음 본 것 같았다. 쓰러져가는 일각대문이라도 명식이 문이 있으니 물론 우문 아니다. 그러나 마치 김치독을 거적으로 싸듯이 거뭇게 썩은 거적으로 뺑 둘러싼 집이다. 이놈이 여기 덜 엎디어서 게다가 외상밥을 먹어? 이런 생각을 하니 병화가 불쌍하다느니 보다는 너무 무능한 것 같고 밉살 맞은 생각이 났다. 3번, 4번 불러도 대답이 없다. 기웃이 들여다보니 고향이 이마만한 마당인데 아니 무에 멀다고 안 들릴 리는 없다. 얼마 만에 발자취도 없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문틈으로 보니 머리는 부엌 방석 같고 해끄무리한 얼굴만 없었다면 굴뚝에서 빼놓은 쪽제비다. 아니 그보다도 깜장 토시짝 같다. 이 아낙네는 그렇게 가냘프고 키가 작았다. 목소리도 그렇지만 얼른 보기에도 30은 넘어 보인다. 김선생요 편찮아 누우셨어요. 대번에 뛰어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혹시 자기에게나 간 것을 길이 어긋나서 못 만나 보는 게나 하였더니 그래도 집이 있다는데 덕기는 반색을 하였다. 못 나오면 좀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덕기는 조금 문을 밀치며 이렇게 물었다. 주부는 사나운 꼴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찔끔하면서도 손님의 얼굴을 보려는 듯이 말끄러미 내다보다가 잠깐 가만히 계세요 하고 들어가려니까 안에서 창문 열리는 소리가 나며 조군인가 들어오게 하는 병화의 목신 소리가 난다. 덕기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들었었다. 주부는 안방문을 열면서도 손님을 또 한 번 돌아다 보았다. 덕기도 무심코 마주 쳐다보며 얌전한 아낙네라고 생각하면서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딸은 없나? 어머니가 저럴째야 딸도 예쁘장하고 얌전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병화를 쳐다보고 웬일이냐 주호가 술병이 났나? 하고 웃고만 섰다. 마루꼴하고 음속 같은 방 안에 들어갈 생각은 안 났다. 어서 들어오게. 에이 추워.
하며 병화는 입고 자던 양복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어깨통을 흔든다. 입고 있던 양복이 아니라 출입벌이고 무어고 단벌이다. 덕기는 먼지가 뿌옇게 앉은 그 양복 바지를 비참하다는 눈으로 한참 바라보고 섰다. 왜 이렇게 얼이 빠졌나? 모든 것이 너무 비참한가? 병화는 막걸리에 그런 사람 같은 그 샘 목소리로 이런 소리를 했다. 나가세. 나가더라도 좀 들어오게. 난 게다가 감기가 들고 허기가 져서 꼼짝할 수 없네. 병화는 때를 쓰듯이 이런 소리를 한다. 듣기는 망단했다. 더구나 안방 영창에 붙은 유리구멍으로 누가 내다보는 것이 공장에 다닌다는 딸인가 싶어서 호기심도 없지 않았으나 열 없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때까지 그대로 섰을 수가 없었다. 그럼 약이라도 어서 먹어야지. 듣기는 이런 인사를 하며 껑충 뛰어 팻마루로 올라섰다. 허기가 져서 죽겠다는데 약은 무슨 팔자에? 병화는 일종의 분기를 품은 목소리로 이런 소리를 한다. 방바닥이 얼음장이다. 이때까지 덜 쓰고 누웠던 이부자리는 어디가 아니요 어디가 거죽인지 알 수가 없다. 발바닥에서부터 찬기운이 섬에 올라오건만은 귀한 기름때 냄새 같은 사내 냄새가 코를 찔러서 비위를 뒤흔들어 놓는다. 듣기는 담배를 하나 꺼내 물고 책상 위에 성냥통을 집었다. 책상에는 잡지건이 되는 대로 흐트러져 있고 잉크병 밖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다. 머리맡에는 신문이 해가를 해 있다. 이런 생활도 있다고 듣기는 속으로 놀라면서 병화가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궁극에 달한 생활을 하면서도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말하자면 순한 자의 굳건한 정신이 있기 때문이려니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나 같으면 하루도 못 배기겠다. 벌써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가서 부모의 밥을 먹었을 것이다고 듣기는 생각하였다. 안 나가려나? 또 한번 재촉을 해보았다. 자네 같은 귀골은 1분이 민망할 것이마는 어쨌든 이리 좀 앉게 하고 방주인은 이불을 밀쳐놓고 앉는다. 그러나 듣기는 구중중해서 앉기가 싫었다. 이는 없네. 이 올물가 보아서 못 앉겠나? 그런 중에도 병화는 연에 비꼬는 소리만 한다. 미친 사람, 그러지 말고 어서 옷을 입게. 머리가 내둘려서 못 나가겠어. 그런데 오늘 떠나나? 사흘 동안 물렸네. 왜? 병화는 실망한 낯빛으로 물었다. 이 사람이 오늘 안 떠나면 어제 약주한 돈이 오늘 틀리기 때문이다. 정조 할아버지 제사 지내고 가라고 하셨어. 자네 정조부 배웠나? 곱빼기도 못 본 정조부 제사에 자네가 꼭 참여를 해야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천당인지 극락세계에서인지 라디오가 왔던가? 하면 병화가 웃으려니까 듣기가 마주 웃으면서 에이 미친 사람 하고 눈을 찌푸려 보인다. 하여간 자네 정조부 덕에 내일이 낭패일세? 왜? 자네가 어서 떠나야 내 형편이 피이지 않나? 그렇게 급한가? 급하고 말고 오늘은 안집에서 그대로 있네. 사람들이 묻어내서 내게는 아무 말도 없지만 그런 눈치기에 이래저래 싸고 들어누워서 실상은 자네 오기만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네. 듣기는 무엇보다도 주인 집이 가엾었다. 딸은 공장에도 안 갔나? 간 모양이지만 가면 당장 무 하나 들고 돌아오나? 주인 사내는 뭘 하게? 놀지. 집안 보탬이라고는 유치장 밥이나 콩밥을 나가 먹어서 한 식구 들어주는 것 외에는 별 수 있나? 하며 병화도 코웃음을 치고 듣기가 내놓은 담뱃갑에서 담배를 꺼내 붙인다. 왜? 불황장가? 주의장가? 듣기는 놀라는 눈치로 묻는다. 글쎄 그렇지. 하고 병화는 말을 돌려서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나? 하고 급한 문제부터 꺼낸다. 글쎄 아직 노비를 못 타서 많이는 없어도 우선 한 5원 내놓고 가려던 차일세. 그럼 됐네. 이리 주게. 병화는 급한 듯이 손을 내민다. 병화는 5원을 받아들고 마루로 나가면서 아주머니를 부른다. 안방에서도 마주 나오며 수근수근 하다가 에구 손님께 미안해서 어떡하나 하는 주부의 얕은 목소리가 두세 번 난다. 듣기는 좋은 일을 했다는 기쁜 생각과 주인에게 대한 자랑도 느꼈지만 처음 목도하는 이 광경이 너무나 참담하여 도리어 송구스러웠다. 자, 이제 나가세. 병화는 이제는 한시름 잊었다는 듯이 화기가 돌면서 부둥부둥 옷을 입고 앞장을 섰다. 듣기는 무엇 하나 놓치고 가는 듯이 서운하였다. 생각해보니 이 집에는 또다시 올 일이 없을 텐데 주인이란 사람과 주인 딸이 보고 싶다. 주인보다도 주인 딸이 까닭없이 호기심을 끌었다.
실상 생각하면 오늘 여기 나온 동기가 딸도 좀 보겠다는 몽롱한 호기심이 반은 되었는지도 모른다. 자네 자당께서는 자네가 여기 있는 걸 아시겠지? 설마 이 꼴을 보시면야 어느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나? 듣기는 잠자코 걷다가 지금 속 생각과는 딴전의 소리를 하였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마는 우리 어머님도 하나님의 딸이 아닌가? 하고 병화는 냉소를 한다.